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광주 전남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정당별로 지역 표심 잡기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짧은 기간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후보 간 정쟁이 극심해서 유권자에게 공약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더블스타 측이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등 K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큰 불이 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공장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다 보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고 주민들이 접수한 피해 건수도 2만 건에 육박하는데요. 정작 금호타이어 측의 화재 피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공장 앞으로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에 공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하루속히 제시하라! 공장이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다 보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 2,300여 명은 대부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입사원 51명도 채용을 하루 앞두고 입사 무기한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때 명예퇴직이 이뤄졌던 만큼 금호타이어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 건 아닌지 노동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입장 발표가 없다 보니까 더욱 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마스크 전달, 도로 청소 자원봉사단 운영 정도가 피해 대책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화재 이후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 건수는 18,000건에 달합니다. 두통, 목 아픔, 두드러기 등 인적 피해는 10,0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검댕으로 인한 자동차, 농작물, 아파트 피해는 5,400여 건, 영업 손실 피해 등 기타 피해는 1,700건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기침을 좀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진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심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열흘간 구청에서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마감됐지만 시민들 신고가 계속되면서 이곳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추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공장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돼야 공장 정상화 등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장 해외 이전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계 자본인 대주주 더블스타의 입장 표명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블스타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화재 피해 대책 마련을 금호타이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기온 15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달하는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후 들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면서 낮 동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는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전투표소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광주 전남 지역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지역민들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고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각 정당들은 호남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는 아침 일찍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 득표율 목표를 90% 이상 잡고 있는 만큼 지역 곳곳을 누비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게 투표율 90%, 득표율 90%입니다.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 선거운동가 당직자들이 출퇴근 인사하고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시간가량 유세를 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 개헌을 한 윤석열도 탄핵 30번 넘게 한 이재명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의 정치입니다. 여수에서 사전 투표를 한 뒤 광주에서 시민단체를 만나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찾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 후보는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호모 발언에 맞서 레드카드를 들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혐오 하나에 기대서 연명해온 이준석의 정치를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권영국의 승리로 퇴장시켜 주십시오. 뜨거운 유세 열기 속에 투표소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3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첫 투표였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되게 투표하기 쉽게 되어 있었고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중 잠시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주권 행사로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날 사전 투표율은 광주 32.1%, 전남은 34.9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보다 각각 5%가 넘게 나오면서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공공의 자리에서 벌어진 언어 성폭력이라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생중계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째.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 소속 35개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젠더 기반 혐오 범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은 헌정사에 기록될 언어 성폭력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자행한 이준석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사퇴와 함께 국회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즉시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와 방송사에도 해당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된 점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검열과 윤리 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것이잖아요. 아이들도 심지어 관심 있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후보로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대한 언어를 확산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 역시 이 후보의 발언에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을 정말 폄훼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여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절대로 방송에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며 자신이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갑질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노조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참여자 180여 명 가운데 71%가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 지시가 17%, 차별 대우 14% 등이었습니다. 고 정동연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3주기 추모식이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정 전 이사장의 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80년 내란 수괴 혐의로 옥고를 치른 정 전 이사장은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신군부의 고문 수사를 폭로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35명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냈고 14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 후보들은 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위기의 산업단지를 살리고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짧은 기간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후보 간 정쟁이 극심해서 유권자에게 공약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위기의 지역 산업을 살리겠다.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해 산단 구조 개편과 친환경 스페셜티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 산단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차 산단 재도약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범정부 위기대응협의체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전남 국립의대는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교통망 확충 방안도 제시했는데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낸 후보들. 다만 실현 전략이 부족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 반응입니다. 또 80만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80만 전남 동부권 지역에 새로운 10년 후의 비전을 내세우는 공약들을 서로 좀 각자 따로따로 좀 단기 공약으로 내세우는 좀 특징이 있어서 아쉽다고 보거든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단기간 치러지는 선거의 극심한 정쟁으로 공약을 제대로 확인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유권자의 혼란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조선업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등 K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조선소의 수주 잔고입니다. LNG 운송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율은 높지만 전체 선종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세계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조선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 운송하는 우리나라가 외면해선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선업과 해운 등 유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방위력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또 건조 능력과 또 수리 능력,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키워나가면 방위 산업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 수출 산업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업계에선 조선과 해운, 해양 산업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기금 신설과 국가 필수 선박 확대, 저리 선박 금융 제공, 그리고 국적 조선소 건조 선박을 활용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LNG 선박뿐 아니라 벌크선이나 탱커선과 같은 다양한 범용 선박을 주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차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 구축, 초격차 원천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94.7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개월 뒤의 생활 형편 전망치는 한 달 만에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8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반면 광주 전남의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예향 광주의 미술을 해외에 선보이는 문화도시 광주전이 올해는 이탈리아 문화도시인 토리노 오리엔탈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남종화의 거장인 허련, 허백련, 허행면의 작품을 통해 고전적 한국화의 미감을 조명하고 허다룡과 이선복, 홍성민의 작품으로 현대적 한국화의 조형미를 선보입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등 시대정신을 담은 작품과 아카이브를 전시해 광주 전남 한국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소개합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극우단체의 모욕과 역사 왜곡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주택 앞에 일장기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위안부 사기 집단은 사기를 못 쳐서 지금도 경북 유일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한 구구단체가 집회를 연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까지 수요 시위 현장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엔 전국의 소녀상을 돌며 100건이 넘는 모욕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입니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사물인 소녀상을 상대로 한 행위라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구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 역사를 배우는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됐지만 여행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사정을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행사 사무실 안쪽에 빈 책상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 그만뒀고 지금은 대표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벌써 5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행사를 찾는 여행객들은 아직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카드깡을 한다든지 제2, 제3 은행권의 대출을 또 받기도 하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지역 여행사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뭐 한 30% 내외 정도가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나갔다. 그랬으면 지금은 뭐 50-60% 이상이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로 나가고 있는. 여기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여행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잊을만하면 터지는 항공기 사고 소식은 지역 여행사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폐업을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저 또한 도로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옮기게 된 거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 중소여행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거의 매출이 없었잖아요. 수입 없어서 다시 이제 금융권에 제2금융권에 나중엔 사채까지 그런 여행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문을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텨왔는데 폐업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 지원금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던 거, 그 상환이 안 되면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끌고 가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견뎌왔지만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는 여행업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시민문화운동을 이끌어온 대동문화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열고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 문화 보존과 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선포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은 지난 1995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해 격월관 잡지인 대동문화를 발간하고 대동 전통문화 대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다음 달 5일 반려견 동반 문화나들이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광주시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동반 특별주간의 사전 행사로 개관 10주년 기념전인 애호가의 편지와 이이남의 산수극장, 베리어 프리 전시인 우리의 몸엔 타인이 깃든다를 반려견과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반려동물 동반 특별주간에는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소촌 아트팩토리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도 15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겠지만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200m에서 1k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대기는 무척 불안정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 높게 치솟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과 나주에서도 한낮 기온 27도로 활동량 많은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고요. 기온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기온은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는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